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가 강화에 왔습니다. 강화의 이 저수지 옆에 쪽빛 개구리 펜션, 지인이 이 펜션을 하는데 우리 가족이 함께 이런 놀러 왔습니다. 옆에 있는 저수지도 보여드리고 여기서 촬영을 하게 되는데요. 강화에 왔으니까 강화의 특산품인 그 인삼도 있지만은 왕골, 완초라고도 하죠. 그거로 만드는 화문석이 유명하죠. 근데 그 왕골을 가지고 이렇게 물을 들여서 이렇게 꽈가지고 부채도 만들었습니다. 굉장히 공들여서 잘 만들었죠. 자루까지 이렇게 왕골로. 이게 요즘에는 이렇게 만드는 사람이 없어요. 옛날 거니까 이렇게 잘 만들었죠. 그리고 요거는 왕골 색 그대로 만들었는데 왕골 아주 가늘게 쪼개가지고 이렇게 엮어서 만들었습니다. 자루는 상아로 돼 있고요. 동그랗죠. 차바퀴처럼 생겼어서 윤선이라고 그럽니다. 이건 크기가 작으니까 아동윤선, 완초, 아동윤선. 완초라는 건 왕골을 완초라고도 합니다. 이건 부들부채예요. 강가에 나는 부들. 이 강화에서도 이런 거 강이 많으니까 이런 부채를 맺는데 이걸 부들부채라고 그래요. 부들로 만들어서. 근데 이런 거는 여러 가지 용도로 썼습니다. 이렇게 바람도 붙이고요, 햇빛도 가리고 깔고 앉기도 하고 쓰레박으로도 쓰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용도로 썼다 그래서 팔형선, 또 여러 가지 덕을 본다서 팔덕선이라고도 했습니다. 그래서 부채는 이렇게 다양한 재료를 가지고 만든다는 거를 보여드렸고요. 오늘 특별히 여기에 와서 보니까 옥자마가 피어 있어요. 옥자마의 전설을 보내드리려고 이 피리를 가지고 왔습니다. 전설 따라 삼천리. 오늘은 옥자마에 대한 전설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래. 어느 날 광명시에 사는 한 선비가 자기 집 뜨락 난간에 앉아 피리를 불고 있었습니다. 그때 휘 하는 바람 소리와 함께 꽃보다도 아니 달보다도 예쁜 한 선녀가 내려와서 저 선비님, 저는 월궁에서 온 선녀이온데 선비님의 그 피리 소리가 하도 아름다워서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한 곡조 불러주시옵소서. 선비는 피리를 불고 선녀는 춤을 추었는데 그만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새벽이 오게 됐습니다. 그러자 이 선녀는 황급히 저 선비님 이제 돌아가야 되겠사옵니다 하면서 선녀가 하늘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때 선비가 선녀의 치맛자락을 붙잡고 저 선녀님, 오늘같이 이렇게 좋은 날 기념이 될 만한 물건을 하나 저에게 증표로 남겨주시옵소서. 선녀는 황급히 자기 머리에 꽂았던 옥비녀를 뽑아서 던져주었는데 이 선비가 그만 받지 못하고 땅에 떨어져서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선녀는 하늘로 올라가고 이 선비는 멍하니 하늘을 쳐다보았는데 그 옥비녀가 떨어진 그 자리에 한 송이 꽃이 피었는데 그 꽃 봉우리가 선녀가 던져준 옥비녀와 비슷하게 생겼다 해서 옥자마라고 하는 전설을 가지게 되었다는 전설 한 토막 옳습니다. 그래. 옥자마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아주 귀한 부채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표정선이라는 부채인데요. 자, 이런 부채입니다. 앞면엔 종이가 붙고
그 뒤에는 이렇게 살이 보이죠. 이거는 이제 중국 부채나 일본 부채하고 비슷하게 생겼는데 우리나라 거는 이렇게 뒤에 살이 붙습니다. 이렇게 일본 부채예요, 이거는요. 근데 일본 부채나 중국 부채는 살이 없어. 속에 들어가 있고요. 양쪽 다 이렇게 종이입니다. 그리고 살이 더 드물죠. 자, 요거는 일본 부채고요. 요거는 우리나라 부채인데 표정선이라고 합니다. 표정선은 표정 민태호라고 하는 사람이 조선시대 때에 그 유명한 운미 민영익이라고 난 잘 그리는 분의 아버지입니다. 그분이 부채를 좋아해서 부채 만드는 장인을 자기 집에다 데려다 놓고 부채를 개량하게 했습니다. 구 한말 때 개화되면서, 그래서 이렇게 심플하면서도 간단한 이런 부채. 이것도 표정선입니다. 이렇게 여기 오칠된 살이 다 비해 보이죠? 이렇게. 근데 이건 여자용이에요. 원래 여자들은 접는 부채를 가지고 다닐 수 없었는데 개화되면서 기생들이 왜 서양에는 여성들이 접는 부채를 들고 다니는데 우리는 못 들게 하느냐. 그래서 기생들이 작은 부채를 들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이건 여성용이에요. 구한말 때는 여성들도 기생이나 궁녀들도 이런 접는 부채를 들고 다녔는데요. 요거는 민태호의 글씨입니다. 표정 민태호라고 하는 분이 이 대구로 보낸 편지예요. 이거 관찰. 봉투도 있는데요. 이 안에 민태호라는 분의 글씨입니다. 호가 표정이에요. 표정 민태호. 여기 보면 민태호. 아주 귀한 겁니다. 종이도 굉장히 좋고요. 글씨도 굉장히 잘 썼습니다. 명성황후 같은 집안들이기 때문에 옛날에 민씨들이 이때는 대단했죠. 그런데 자, 이거는 제가 라오스 갔을 때 기념으로 부채 좀 사오려는 부채가 없는 거예요. 겨우 찾았는데 이걸 부채라고 말이죠. 여기 보면 라오스라고 영어로 써 있어요. 프라방가, 라오스. 이렇게 엉성합니다. 우리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이것도 겨우겨우 찾아서 우리보다 훨씬 더운 지방인데 부채만큼은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자랑할 만한 부채가 있다. 그리고요, 오늘 특별히 20세기에 아주 추상화가로 네덜란드 사람인데요. 몬드리안이라고 굉장히 유명한 사람의 요게 그림입니다. 요게. 요 옆에는 우리나라의 이름 없는 주부들이나 여성들이 만드는 조각보예요. 그런데 이 그림이 굉장히 비쌉니다. 이게 몬드리안이라는 사람이 20세기의 추상화가로 아주 이름을 날리는 사람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조각보를 제가 보여드리려고요. 우리나라의 조각보의 아름다움, 이런 조각보를 좀 이렇게 보여드립니다. 근데 이 조각보로 만드는 부채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가져왔죠. 이게 조각보로 만든 부채입니다. 못 쓰는 천들을 자꾸 이어붙여가지고 이렇게 아름다운 조각보를 만들었는데 이거 보세요. 이건 모시 조각이에요. 이렇게. 그리고 요거는 명주 실크입니다. 요거는 조각보처럼 제가 그린 거예요. 물감으로 이렇게 그려봤는데 그 유명한 몬드리안 그림은 어마어마하게 비쌉니다. 작품이.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거보다 훨씬 더 예술적인 조각보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비싸게 대접을 받지 못하고 예술적으로 평가받지 못하는 게 안타까웠기 그지없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조각보와 조각보로 만들어진 부채와 또 표정선 그리고 왕골로 된 부채 보여드렸습니다. 여기 한번 쭉 이 주변에 저수지도 있고 그러니까 경치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강화에 있는 쪽빛 개구리 펜션입니다.